동아시아 고전의 바이블 논어의 첫 구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자왈, 선생님 말씀하시다. 하기 시습지면 불력 여로와. 배우고 때맞춰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하랴. 유붕 자 원방 내면 불력 락호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하랴. 인부지이 불온이면 불력 군자호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랴. 학이 시습지의 학과 습은 각각 공부와 실천을 가리킵니다. 학이라는 것은 선생님께 기성의 가르침과 이론을 배운다는 것이고, 습이라는 것은 공부한 이론을 자신의 일상 속에서 자기 자신의 것으로 습득하기 위한 실천적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두 단어를 합쳐서 현대에도 많이 쓰이는 단어인 학습이 만들어지죠. 곧 학과 습, 학습은 이론과 실천의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운 것을 바로 당장 자신의 삶 안에서 실천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배운 것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할 때에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공자는 학이 시습지, 곧 배운 것을 때맞춰 적정한 타이밍에 익히라고 조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시습이라는 단어가 낯익은데요. 조선 전기의 생육신 중에 한 명인 금오신화의 저자 김시습의 이름에 시습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습이라는 이름은 이웃에 살았던 집현전 학사 최치운이 바로 이 논어의 첫 구절을 따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김시습은 실제 자신의 이름대로 성현의 공부를 적정한 때에 맞춰 삶에서 실천했기에 유가의 선비로 살다 머리를 깎고 불가의 승려가 되기도 하고 도가의 비조로 불릴 정도로 도교에도 심취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공자의 시습을 다른 말로 시중이라고도 하는데요. 적정한 때에 딱 들어맞는 것을 시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맹자도 공자를 시성이라고 부른 것이겠죠. 적정한 때를 알고 삶에서 실천할 줄 아는 성인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공부와 실천은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일까요? 지금 시대처럼 시험을 잘 보고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취업해 세속적으로 출세하기 위해서일까요? 공자는 배우고 때 맞춰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하랴 라고 말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이를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세속적 영광을 위한 도구적 수단이 아닙니다. 공부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한 권의 책을 읽으며 깊이 감동하고 감흥했던 기억이 다들 있을 겁니다. 그냥 그 책을 읽는 시간과 순간 그 자체가 소중하고 기쁜 것입니다. 공부하고 배우는 과정의 기쁨이야말로 가장 온전하고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학이 시습지면 불력 여로와의 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논어의 두 번째 구절은 유붕자 원방래로 시작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단어가 붕, 바로 벗입니다. 지금이야 저희는 친구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친구라는 단어 대신 붕우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썼습니다. 사실 친구라는 단어는 한자적으로 따져보면 오래 알고 지낸 사람과 친해졌다 라는 의미에 불과하죠. 그러나 조선 후기 지식인 연암 박지원에 따르면 붕우의 붕은 새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를 상형한 것입니다. 붕우의 우는 사람의 왼쪽 손과 오른쪽 손을 본뜬 것이죠. 새가 한쪽 날개만으로 하늘을 날 수 없듯이 사람 또한 한쪽 손만으로 생활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친구란 마치 새에게 두 날개가 사람에겐 두 손이 있는 것과 같다. 이것이 벗으로서의 붕우인 거죠. 붕우에는 친구라는 단어보다 더 멋진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돼요. 16세기 이탈리아의 선교사로 중국에서 활약했던 마테오 리치, 일명 이마두라고 하죠. 이 마테오 리치는 라틴어로 쓰인 교우론을 한문으로 번역한 바 있습니다. 마테오 리치는 이 책에서 벗을 제2야, 곧 두 번째 나라고 번역한 바 있습니다. 이 표현에 연암 박지원을 비롯한 조선의 지식인들이 열광합니다. 정말 맞는 말이다. 벗은 나와 같은 존재이다. 내가 첫 번째 나라면 벗은 두 번째 나라고 부를 만한 존재이다 라고요. 연암은 벗인 이덕무의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 애통한 이를세. 내 일찍이 친구를 잃은 슬픔이 아내 잃은 슬픔보다 훨씬 크다고 말한 적이 있었네. 아내를 잃은 자는 두 번, 세 번 재혼할 수도 있고 처벌 얻는다 해도 안 될 것이 없지.
마치 솔기가 터지고 옷이 찢어지면 깊거나 꿰매면 되고 기물이 깨지거나 이질러지면 새 것으로 바꾸면 되는 것과 같은 것일 테지. 그러나 어찌 친구와 같겠나? 아내는 대체 가능하지만 벗은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시대의 감각으로는 동의가 안 되죠. 중세 부부는 자유연애가 아니라 집안에서 맺어주는 것이며 수평적이지 않은 위계적 관계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벗은 예나 지금이나 자유롭게 교유하다 맺어지는 수평적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함도 아내와 달리 벗은 대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현대의 아내는 연함의 시대와 달리 오히려 수평적인 존중의 대체 불가능한 관계로서의 벗에 가깝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동지이자 같은 길을 걸어가는 짝, 반려자로서의 도반인 거죠. 도반의 도는 길도이고 반은 짝 반자입니다. 반려자,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로도 자주 쓰이는 한자입니다. 따라서 도반은 서양의 소울메이트와 거의 같은 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울메이트로서의 연인이야말로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짝, 도반인 것이죠. 공자는 그러한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하랴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카톡과 SNS로 친구와 연인을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시대에는 벗의 소중함을 느끼기가 참 어렵습니다. 쉽게 만나기 어려워야 상대가 소중한 줄 깨닫습니다. 그러한 벗을 만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공자는 공부와 마찬가지로 벗 또한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즐거워서라 말합니다. 좋은 친구란 나에게 현실적인 어떤 도움을 주어서가 아니라 함께 있는 그 순간이 그 자체로 즐거워서죠. 논어의 세 번째 구절은 임부지의 불온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모두 타인의 인정에 쩔쩔맵니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일희일비하죠. 작은 칭찬에도 우쭐대고 작은 비판에도 열받습니다. 이것을 성낼온이라고 합니다. 온의 한자는 마음 신변의 숯불 온의 형성자입니다. 마음에 숯불처럼 뜨거운 불길이 일렁인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타인의 인정과 타인의 시선에 연연할까요? 보통의 평범한 인간은 정신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아를 구성하는 자기 정체성, 혹은 자기 인식이 매우 위태롭고 취약해서 작은 외물에도 미세한 바람에도 크게 요동치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고 자신을 타인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정 욕구와 현시욕은 자신의 못난 모습을 숨기고 타인에게 자신을 돋보이고자 몸부림치는 매우 짠한 안간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유형을 공자는 소인이라 불렀죠. 그 반대편의 인간이 군자인 것입니다. 군자는 소인과 달리 남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습니다. 남이 뭐라든 나는 나 자신을 신뢰하고 내가 나 자신을 알아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면적으로 완성된 인간형을 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논어의 다른 대목에서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지 말고 남을 알아주지 못함을 근심하여라 라고 말하기도 한 거죠. 이러한 군자는 공부 또한 남들을 위해 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선생이 뭐라 하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공부합니다. 공자는 옛날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공부했지만 지금의 공부하는 사람들은 타인을 위해 공부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공부하는 게 위기지학이고요. 타인을 위해 공부하는 게 위인지학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공부한다 그러면 왠지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고 남을 위해 공부한다 그러면 왠지 이타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내심에, 자기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타인에게도 이롭고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공부야말로 자기 자신에게만 이로운 이기적 공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기에 군자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도구적 존재, 위인적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을 욕망하는 자기 목적적 존재, 바로 위기적 존재인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자의 공부, 붕우, 그리고 인정 욕구에 대한 그 가르침들은 지금 21세기 한국에서도 여전히 절실하고 유효한 질문이라는 점에서 논어의 사유가 지닌 보편적 울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어에서는 군자는 문으로서 벗을 만나고 벗으로서 인을 돕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좋은 문장을 통해 벗을 만나는 이문회우의 공부를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